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보도했어요. 여기에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생긴 제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사회복지 제도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상을 한시적으로 좀 더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핵심이에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먼저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대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기 사유가 뭔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기준이 뭔지, 저소득층 기준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기 사유 발생이 뭘 말하는 거냐?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내용이 위기라고 봐요.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이에 해당하면 위기 사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 말하는 위기 사유 종류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아요.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직, 휴직, 휴업, 폐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때문에 소득이 많이 줄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위기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48시간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 원래 월소득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월소득 500만 원 줄었다 이러면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산도 집이 막 10억이다, 통장에 1억이 있다 이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다 보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는 이런 소득, 재산, 금융재산은 나중에 조사하고 우선 먼저 지원해줘요. 지금 당장 쌀 돈이 없어 굶을 수도 있고 단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애매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집을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생활비가 똑 들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지원 요청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환수하면 돼요. 만약 나는 이번 코로나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계속 힘들었다. 예를 들어 나는 남편 없이 혼자 80만 원을 버는데 이것으로 애 키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이 중지, 미결정된 경우에도 위기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신청하시고 기초수급이 결정될 때까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예요. 이게 만성질환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당뇨병에 걸려서 당뇨약을 계속 드신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당뇨 합병증이 생겨서 발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다. 이러면 위기 사유에 해당해요.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어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벗어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이 아닌데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돈이 지원된 다음에 조사해요. 왜냐하면 소득, 재산을 다 조사하다 보면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이 웬만큼 꺼진 다음 진짜 내가 도와줘야 했는지 아니었는지 보는 거죠. 그럼 우선 소득 기준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여기에서의 소득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월세 같은 임차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게 더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소득 기준은 충족되는 거예요. 만약 나는 4인 가구인데 소득이 350만 원이 안 된다 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인 거죠. 그 다음 재산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코로나19로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됐어요. 그럼 뭐가 완화됐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여야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 주거 재산의 경우에는 원래 차감해 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재산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얼마를 차감해 주냐? 그건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는 6,900만 원, 성남시, 춘천시, 목포시 같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연천군, 영안군, 울진군 같은 군 단위의 농어촌은 3,500만 원을 재산에서 차감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구광역시에 사는 어떤 분의 주거 재산이 2억 원이다 해봐요. 대도시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 원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차감 기준을 적용하면 2억 빼기 6,900만 원 한 금액인 1억 3,100만 원이 되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거 재산에 대한 차감 기준이 새로 생기면서 재산 기준이 35%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됐어요. 이전에 재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주거 재산은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예적금과 같은 금융 재산을 볼게요. 금융재산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5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이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원래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차감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차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2.94% 올라 지금 보시는 표처럼 책정됐어요. 만약 내가 1인 가구일 때 175만 원을 벌면 난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금융재산을 볼 때 생활준비금으로 원래 기준 중위소득 65%를 차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 정도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긴 거죠. 만약 이전에 금융재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 계시면 이번에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좋은 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사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가정은 지원해야겠다 하고 심의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원래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1년 전에 실직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실직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 원래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또 생활비의 경우에는 통상 3개월가량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장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얼마를 지원받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에 따라 매달 지금 보여드리는 표처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생계비로는 1인 가구 매월 45만 4,900원, 2인 가구 매월 77만 4,700원을 지원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의 경우에는 통상 3개월가량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의료 지원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거나 긴급 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 사업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민간 보험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월세를 못 내 체납이 많이 됐다 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사는 지역에 따라 가구 구성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내가 만약 서울에 있는 4인 가구라면 매달 64만 3,2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 용인에 있는 1인 가구라면 매달 29만 3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다면 입소자 인원수별로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 지원이 필요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겨울에 연료비 98,000원, 알을 낳을 때 해산비 70만원,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완화해서 지원해요.
그래서 실직, 휴, 폐업, 중환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한 분 중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부합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득은 기준 중에서도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이면 되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면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됐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됐으며 지자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지역별 위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다 보면 도움받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 나 같은 사람이 이용해도 되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